네,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법정 큐브 시간에 긴급하게 들어온 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의 일인데 이 내용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개요를 좀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1심 선고 공판 오늘 열리기까지 어떻게 이 재판이 열리게 됐는지 좀 개요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김학의 그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 건설업자한테 뭐 성접대라든지 아니면 향응을 많이 제공을 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만한 동영상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떠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13년 정도에 임명되자마자 본인이 6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제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런 동영상이 있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반대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차 또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2차례나 또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올해 6월에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고 오늘 바로 1심 선고가 열리게 된 겁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12년을 구형을 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재판에서는 글쎄요,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도진기 변호사님. 우선 그 재판부가 밝힌 무죄 이유는요. 일단 진술 증거가 위주였거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뇌물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좀 성립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정계선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참 이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굉장히 여론도 좀 나쁘고 굉장히 결심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정계선 부장판사가 상당히 그동안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던 판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법과 증거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뇌물죄라는 것이요. 다른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전 분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품을 주었던 사람의 진술 증거만 가지고 신빙성을 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웬만하면은 그 유죄 쪽으로 약간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죄 추정에 가까운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 보니까 이렇게 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여러 가지 쟁점들도 나왔고 김학의 전 차관 쪽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가르마 논란 같은 것들도 좀 저희 기억이 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1심 재판부 의견을 보면 지금 도진기 변호사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대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처음에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이 소송 전략도 대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에서도 계속 주장을 한 게 예전에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그 대표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막연한 사이다. 막연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거라서 이거는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주고받은 거라서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무죄를 받았던 건데 그 논리를 똑같이 끌어왔습니다. 그 최 씨와 윤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막역한 사이였고 그 부정한 척탁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또 형사 사건을 무마해줬다라는 의혹이 받는 기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기간과 형사 사건이 연루됐던 기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가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 논리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윤중천 씨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심에서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고 성범죄 관련 혐의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저희가 이미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글쎄요, 오늘 있었던 재판과 윤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어떤 연관성 이런 것도 도중희 변호사님 저희가 글쎄요, 이거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윤중천 판결을 보면 이 김학의 재판이 거의 유죄로 판결 날 것으로 예상들 했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중천 판결에서 뭐 직접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윤중천이 그 판결문에서 그랬습니다.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한 점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 김학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들의 태도를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김학의도 유죄 판결이 나고 다만 이제 형이 얼마나 될 것이냐, 뇌물 액수를 얼마나 인정받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다들 그렇게 봤었는데 전부 무죄를 받은 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본 그런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뤘던 내용 중에는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뭐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관측도 했었고 금품을 받은 시점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뇌물 액수에 따라서 많은 부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이 뇌물 액수에 따라서 이 공소시효 판단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도 저희가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뇌물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형법에 있는 단순 뇌물죄고요. 그리고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특가법상에서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과 무죄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 과연 공소시효를 도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근데 공소시효를 도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려면 결국에는 법정형 얼마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이었다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있는 단순 뇌물죄가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는 2007년이고요. 만약에 그 수수 기간이 만약에 2007년이었다고 하면은 2007년에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7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수수액이 3천만 원 미만이었으면 공소시효가 도과가 된 거고요. 근데 만약에 3천만 원 이상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형법에 있는 단순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특가법에 있어서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고 1억까지였다고 한다면은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이 되고 만약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까지도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죄를 많이 예상을 했고 유죄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수수액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봤는데 사실은 무죄가 나오면서 이러한 논쟁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드리는 질문이 너무 기초적인 어떤 법률 지식이라서 그러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 기소됐고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판결 이후에 그럼 나옵니까?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까? 바로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나오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죄를 받게 되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잠정적으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본인이 원하면 사법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굳이 구치소에서 옷을 다시 받겠다 그러면 돌아가서 받는 거지만 검사가 바로 그 석방 지휘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뭐 물론 지금 1심 무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뭐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상황까지만 짚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 두 번째 큐브 속 주제로 일단 만나봤습니다.